안녕하세요. 이해쉬운 K주식 오늘의 특징주 소개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이죠.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 그 속사정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뭐든지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디펜스부터 해서 사이닉솔루션, 알테오젠, APR 그리고 쿠콘까지 이 종목들이 도대체 왜 움직였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좀 중요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바로 오늘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은 뭐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요. 또 저희 분석에는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어떤 특정 종목을 사시라, 파시라 이렇게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걸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까요? 오늘 19% 넘게 급등했어요. 솔디펜스 115090입니다. 방위산업체인데 오늘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인 배경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계약 규모가 한 3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솔디펜스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14.24%나 됩니다. 상당한 비중이죠. 와, 14%요? 네. 작년에 이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거기에 이런 대형 계약 소식, 또 K방산 테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면서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작년 매출의 14%가 넘는 계약이라니 정말 큰 계약이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과거에 사명도 좀 자주 바꾸고 거래 정지 이력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계약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뭐랄까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과거 이력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는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이번 계약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지는 후속 수주가 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산 분야에서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오늘 상장했죠? 네, 맞아요. 사이닉솔루션 234030 말씀이시군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는데 방산전자부품이란 그 전자전, 이 WE라고 하죠. 이 솔루션을 다루는 기업이라고요. 공모가는 4,7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10,080원. 와, 2배 넘게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따상은 못 갔지만 그래도 1,450원에 마감했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사이닉 솔루션은 그 방산, 그리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 세 가지 현재 시장의 정말 핵심 테마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따상 실패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복합적인 테마 덕분에 시장의 관심이 확 쏠린 거죠. 특히 그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3% 정도로 매우 높고요. 정부의 첨단 전자전 국산화 정책, 여기에 대한 수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성장성이나 정책 수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두니까 좀 유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특히 그 보호예수 물량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그렇죠. 상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건 상장 전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건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시장에 팔 수 있게 되는데 그 물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알테오젠 196170입니다. 오늘 한 37만 원 선에서 움직였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핵심 기술인 ALT-비포, ALT-비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그 정맥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ALT-비포라는 플랫폼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병원에 오래 있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피해 주사로 맞을 수 있으니까 환자 편의성을 아주 크게 높여주거든요. 1분기에는 이 기술 이전 관련해서 로열티 수익이 일부 반영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도는 실적,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산도즈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로열티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된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하지만 바이오주는 항상 위험 요인도 같이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로 볼 때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또 기술 관련해서 특허 분쟁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하고 특허 이슈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번엔 K뷰티로 가볼까요? APR 278470.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15만 원에 딱 마감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다고 하던데요. 네, APR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된 상승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역시 해외 시장에서의 정말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요. 1분기에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70%를 넘었어요. 와, 70%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메디큐브 같은 뷰티 디바이스 있잖아요. 그거랑 화장품을 같이 쓰는 이런 뷰티 테크 전략이 해외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죠. 해외 비중 70%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PER이 한 48배 정도로 꽤 높던데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담되지 않나요? 높은 PER은 분명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APR의 이런 강력한 글로벌 성장성, 이걸 이미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또 해외 신규 채널 확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결과가 이 높은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죠. 네, 역시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입니다. 쿠콘 294570. 오늘 무려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핀테크 인프라 기업인데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소식이 영향을 크게 줬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 쿠콘의 급등은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인데요.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발표, 또 하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쿠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융 데이터를 연결하는 그 API,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 금융 서비스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 네.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해외 간편 결제 같은 게 더 늘어나면 쿠콘의 그 API,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횟수, 즉 호출량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들이 막 늘어날수록 쿠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그게 결국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게다가 현재 PER이 한 14배 수준으로 비슷한 다른 핀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실제 API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유로 움직인 종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방산수주부터 신규 상장 기술 기업, 또 바이오 플랫폼, 글로벌 뷰티테크, 그리고 핀테크 정책 기대감까지. 와, 정말 각 종목의 주가 뒤에는 이렇게 다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해하시고 또 투자 기회를 살펴보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확인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꾸준히 지켜보는 자세일 겁니다. 네, 오늘 이해 쉬운 K주식, 오늘의 특징주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